지난 영상에서 공개했던 그록으로 테슬라를 컨트롤하는 AI 에이전트 만들기 기억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한번 A부터 G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우리가 만들 이 AI 에이전트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GPT는 오늘 서울 날씨를 알고 있을까요? 이어서 관련된 질문으로 GPT와 챗 GPT는 같은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PT는 오늘의 서울 날씨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GPT와 챗 GPT는 다른 개념이죠.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이 LLM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해서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fine 하고 thank you 하고 그 다음에 and you라고 반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라기보단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답변이기 때문이죠. LLM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답변을 만드는 인공지능 모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How are you? 라고 인공지능 모델에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올 법한 단어, 정확하게는 토큰이라고 하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하나씩 선택해 가면서 우리한테 답변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그록,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록이나 제미나이, GPT와 같은 언어 모델한테 오늘 서울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AI가 우리한테 하는 답변은 사실 실제 날씨를 그렇게 검색해서 혹은 날씨를 느껴서 우리한테 답변하기보단 그냥 그 학습된 데이터 패턴상 그 다음에 올 법한 단어들을 통계적으로 나열한 것 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뻔뻔하게 거짓말, 즉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실습에서도 같이 보실 텐데 그록의 가장 최신 모델, 그록 4.1 모델에게 오늘 서울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026년 2월 12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 10월 10일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맑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단어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챗GPT나 그록에다가 물어보면 실시간 날씨 알려주던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GPT와 챗GPT의 차이입니다. GPT는 말 그대로 엔진입니다. 말씀드렸듯 통계적으로 다음에 올 법한 단어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인간을 흉내내는 앵무새와 같은 거죠. 그리고 챗GPT는 그런 GPT라는 엔진의 날씨 검색 도구, 사칙 연산 도구, 유튜브를 검색하는 도구 또는 코드를 실행하는 도구,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붙여놓은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앵무새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이 오픈 AI 개발자들이 사전에 날씨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날씨 검색 도구 버튼을 눌러 라고 미리 주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실제로 질문을 하면 이 앵무새가 직접 답변하기보다 날씨 관련 질문이 들어왔으니 그냥 날씨 검색 도구를 버튼을 눌러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면 오늘의 서울 날씨 정보가 앵무새에게 전달되고 앵무새는 그 결과를 보고 오늘 서울은 21도네요 라고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 프로젝트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록이라는 똑똑한 앵무새, 그 엔진에다가 테슬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그 버튼을 쥐어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테슬라 에어컨 켜줘 라고 말하면 그록은 말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에어컨 켜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그렇게 작동하면 에어컨을 켰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AI 에이전트이죠. 다만 우리가 에어컨을 켜달라 라고 했는데 이 앵무새가 말을 잘못 알아듣고 에어컨을 끌 수도 있고 혹은 에어컨 켜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 우리한테 켰다고 거짓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반드시 차량이 안전한 곳에 주차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실습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차량을 컨트롤하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작동 원리와 주의사항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총 5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스텝 1에서는 우리들이 만들 이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그록을 사용하기 위해 그록 API 키를 발급받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2로 넘어가서 이 발급받은 API 키가 잘 작동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스텝 3로 넘어가서 테슬라 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환경 설정을 해볼 거고, 스텝 4에서는 테슬라 개발자 계정을 등록하고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마지막 스텝 5에서는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실제로 제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진행하는 실습 가이드 문서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 가이드 문서와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영상을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뒤에 이걸 내가 개발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따라오시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선 테슬라 공식 SDK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걸 내가 진짜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확신이 드셨을 때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영상 고정 댓글 클릭해서 가이드 문서 열어보겠습니다. 고정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노션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경고문도 있고 준비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각 스텝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스텝 1 여기 있는 버튼 클릭해 보면 이걸 이제 토글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스텝 1에서 해야 될 업무, 해야 될 절차들을 쭉 화면 캡처와 함께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그록 API 키를 발급받는다 라고 하면 이 XAI 콘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버튼들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스텝 1 그록 API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문서만으로도 굉장히 쉽게 따라오실 수 있어서 저와 같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먼저 멈추고 이 그록 API를 호출하기 위한 키를 먼저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키를 다 발급받았다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서 이 키를 잘 발급받았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텝 2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1단계 구글 콜앱 접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링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API 키를 입력해서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파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편집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본을 만들어서 개별 파일에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파일이라는 버튼 누른 다음에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파일에 사본이 하나 생성되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직접 실행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이 사본을 다시 열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콜앱 노트북에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사본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본 만드셨다면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볼 겁니다. 이번에 실행해 볼 코드는 뭐냐면 먼저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인공지능 모델, 즉 언어 모델을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인공지능 모델에게 오늘 서울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 모델을 이 콜앱이라는 환경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패키지 랭체인이라는 것과 랭체인 XAI라는 두 개의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 주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할 때는 이런 코드 블록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생 버튼이 실행이 되고 잠시 기다려보면 필요한 패키지들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 블록, 코드 셀이 다 실행이 완료되면 이 재생 버튼이 멈추고 네, 이렇게 초록 색깔로 몇 초 동안 이 셀이 실행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랭체인과 랭체인 XAI라는 패키지 설치하셨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텝 1에서 발급받은 XAI API 키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스텝 1 공식 문서에서도 남겼듯이 이 API 키라는 건 여러분들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지금 이렇게 영상에 유출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XAI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API 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발급받았던 키의 오른쪽에 점점점 있는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 키 자체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끝난 뒤에는 이 키를 삭제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어서 이 API 키를 입력한 상태에서 수정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코드 셀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클릭해 주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 모델, 그 중에서도 그록 4.1 버전 인공지능 모델에게 질문, 오늘 서울 날씨 어때? 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먼저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해서 이제 인보크라는 걸로 질문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서울 날씨 어때? 를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Shift, 엔터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API 키를 정상적으로 잘 발급을 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답변이 안 온다 그랬을 때는 스텝 1으로 다시 돌아가서 API 키를 재발급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답변도 보면은 AI 메시지 안에 보면 오늘 2024년 10월 11일은 날씨가 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공지능 모델은 그냥 언어 패턴에 따라서 흉내내는 앵무새와 같다. 그래서 날씨를 검색하지 못한 채로 우리한테 꾸며서 그냥 패턴에 따라서 답변을 만든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셀을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셀은 현재 셀과 그 다음 셀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 코드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하나의 셀이 생성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API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PI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똑같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클릭하면 인공지능 모델, 이 그록 4.1 모델에게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PI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잘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API 키를 정상적으로 잘 발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볼 건 뭐냐면 이 언어 모델은 단순히 단어만 토큰을 선택해서 답변을 만든다라고 했고 날씨 정보를 조회해주는 도구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언어 모델한테 붙여줘야 우리가 챗GPT 같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래 코드 예시로 작성해 놨는데요. 이게 파이썬 코드에서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함수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이 언어 모델한테 너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요거야. getWeather라는 도구가 있어. 라고 하면서 툴을 연결해주면 나중에 이 에이전트한테 똑같은 질문 서울 날씨 어때요? 라고 이 날씨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 모델이 이 연결되어 있는 도구를 버튼을 클릭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고정된 결과를 언어 모델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서울 관련해서 물어보면 서울의 날씨는 현재 눈이 오고 영하 2도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쁩니다 라고 하는 고정적인 답변을 이 언어 모델, 우리가 위에서 만든 요 그록 4.1 모델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요 도구가 만들어준 답변을 기반으로 우리한테 최종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도구 생성 똑같이 Shift 엔터로 실행해 준 다음에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건 이렇게 create agent라고 해서 맨 처음에 설치했던 랭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성해 놓은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 모델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고 싶다. 개발자로서 내가 이 인공지능 모델한테 일종의 페르소나, 즉 어떤 역할이나 어떤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입력하는 게 바로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테슬라를 컨트롤하는 에이전트를 만든다라고 할 땐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너는 테슬라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에이전트야. 그리고 지금 너가 연결되어 있는 도구는 자동차의 에어컨을 켤 수 있어. 혹은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도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이 에이전트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 클릭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이전트를 실행해 볼 건데요. 실행은 마찬가지로 여기 만든 에이전트에다가 invoke라는 걸 사용해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날씨 어때요? 라는 똑같은 질문을 입력해 볼 건데요. Shift 엔터 눌러보면 이런 답변이 왔고, 이 답변을 출력할 땐 이런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코드 같은 경우 랭체인에서 사용하는 코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에서 공개한 이 랭체인 풀영상 강의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 랭체인을 깊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 작성하면 됩니다 라고 소개만 하고 실행 위주로 한번 결과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클릭해 보면 서울 날씨는 현재 눈이 오고 있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춥고 미세먼지 지수가 매우 나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 도구가 고정적으로 서울의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한테 전달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달받은 언어 모델, 이 그록 4.1 모델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서울은 지금 눈이 오고 영하 2도로 춥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쓸 수 있는 도구, 이 부분을 이제 테슬라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클릭해서 뭐 트렁크도 열고 에어컨도 켜고 혹은 목적지도 내비게이션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노션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스텝 2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텝 3로 넘어가서 테슬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테슬라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테슬라 앱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콜앱 환경, 이 만들었던 이 콜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컴퓨터에다가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을 먼저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파이썬 코드를 좀 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VS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걸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블룸 A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도 이 VS 코드 환경에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멈추고 파이썬과 VS 코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과 VS 코드를 다 설치해 주셨다면 다음으로 팸키와 GitHub 페이지를 생성하고 배포하러 가겠습니다. 요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테슬라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팸키 생성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제 바탕화면에 우리가 작업할 공간,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테슬라 에이전트라는 폴더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VS 코드를 먼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VS 코드를 켜셨다면 이제 화면을 반으로 분할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 VS 코드를 켜주시고 오른쪽에는 노션을 이렇게 켬으로써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팸키 생성에서 2단계 VS 코드까지 켰고 이제 이 생성한 테슬라 에이전트 폴더를 VS 코드 환경에서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에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 폴더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만든 테슬라 에이전트라는 폴더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단계까지 왔으면 3단계 createkeys.py라는 파일을 생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방금 이렇게 만든 테슬라 에이전트라는 폴더에다가 요 버튼, 요 아이콘이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create key.py라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는 이렇게 화면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파일에다가 밑에 있는 이 코드, 지금 또 마찬가지로 토글로 접혀 있습니다. 이 접힌 코드를 이렇게 열어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요 VS 코드에 create keys.py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까지 했다면 파일을 저장해 주기 위해 Ctrl S를 눌러 이 변경된 사항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코드 복사 붙여넣기가 끝났으니까 이 토글은 다시 접어두고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이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S 코드의 좌측 상단에 보면 터미널이라고 있고 여기서 New 터미널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터미널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터미널은 여러분들의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 볼 건데, 다만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선 또 관련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콜앱 환경에서 처음에 이 랭체인과 랭체인 XAI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 콜앱 환경에다가 패키지를 설치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패키지를 설치해 줄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라는 패키지를 설치할 건데, 요거를 그냥 바로 pip install 크립토 패키지를 바로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전체에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이제 이 파일을 지웠을 때 아직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설치하지 않고 가상 환경이라는 걸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python m bamboo라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가상 공간이 하나 생기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크립토그래피라는 걸 설치해서 코드를 실행했다가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이 가상 환경을 지워줌으로써 컴퓨터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python m bamboo 입력하신 다음에 요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두 번째 명령어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OS에 맞춰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지금 맥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하나씩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터미널에서 엔터를 클릭하면 잠시 좀 시간이 지나면 왼쪽에 뱀브라는 하나의 폴더가 생성됩니다. 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생성된 뱀브 폴더를 이제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 활성화시켜 주는 코드는 이 두 번째 코드입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마찬가지로 엔터 클릭하면 이제 이 터미널 앞에 뱀브라는 이름이 출력되고, 그 말인즉슨 지금 이 가상 환경이 켜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필요한 패키지 크립토그래피라는 걸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크립토그래피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마찬가지로 엔터 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가 잘 설치가 되면 여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노란 색깔 경고문이 있었던 게 이제 깔끔히 사라졌습니다. 즉 우리가 이 create keys.py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 이 크립토그래피를 정상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경고문이 출력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단계 가상환경 및 패키지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로 요 create_keys.py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python create_keys.py 이 파일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터미널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왼쪽에 public key와 private key.pem 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펜 파일 두 개가 생긴 건데, 그 중에서 이 public key는 말 그대로 공개되어도 되는 키지만 private key는 절대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private과 public 두 개가 있고, private은 절대로 유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단계 GitHub 페이지를 생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GitHub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GitHub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GitHub 사이트에 접속해서 만약 최초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업 버튼 누르시면 되고, 기존에 이 GitHub이라는 걸 들어가 본 적이 있다, 회원가입 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건 만약 회원가입을 처음 한다라고 하면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회원가입이 끝났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옆에 이런 화살표 로고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New Repository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해서 하나의 레포지토리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저장소의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름은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계정 이름이 있거든요. ID. 요 아이디를 먼저 그대로 입력합니다. 블룸 AI KR
여러분들에 맞춰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jpeg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처음에 jpeg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ithub.io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를 좀 했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우리 그 GitHub 아이디에 맞춰서 작성하신 다음에 .github.io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choose visibility라고 있는데 이건 그대로 퍼블릭으로 두시고 add readme라는 칸이 있는데 요거는 버튼 눌러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GitHub 환경에 하나의 레포지토리, 즉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음으로 여기 플러스 버튼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create new file 탭을 클릭하시면 요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노션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노션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 지금 레포지토리 정보 입력해서 레포지토리 만들었고 지금 add 파일에서 create new file 클릭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 파일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코드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다시 GitHub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name your file이라고 있는 이 빈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지금 1번 enter file content here 요 칸에다가 아까 VS 코드로 돌아가서 요 VS 코드에 있는 이 public 코드 있죠. 요 public key.pem이라는 요 파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요 코드를 그대로 다 복사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 GitHub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commit changes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commit changes 그대로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펜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다시 노션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commit change 2번 눌러서 여기 GitHub 페이지에 펜 파일까지 생성을 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스텝 3의 마지막 과정, 이 GitHub 페이지를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신 다음에 이제 상단에 있는 세팅을 클릭하고 거기에서 페이지스에 들어가 요 브랜치를 known에서 메인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 GitHub으로 돌아가서 위에 있는 세팅스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 여기 페이지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현재 저는 지금 이 브랜치에 메인으로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논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메인으로 맞추신 다음에 세이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이 화면에 이런 Your site is live at 하면서 어떤 경로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새로 고침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션 페이지 돌아가 보면 우리 브랜치 항목에서 메인으로 변경했고 세이브 클릭해서 1, 2분 후에 새로 고침했을 때 이런 주소가 생성된다 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 이름을 클릭하고 add 파일에 create new file 똑같이 클릭한 다음에 이 파일을 생성해 주면 됩니다. 즉 다시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GitHub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요 우리가 만든 레포지토리 요 경로를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이 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create new file 똑같이 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션으로 돌아갔을 때 요 .nojekYll 요 있죠. 앞에 점까지 꼭 붙이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 GitHub에 돌아와서 똑같이 name your file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앞에 점을 넣어 주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commit changes 또 한 번 눌러주시고 또 한 번 commit changes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파일 컨텐트 뭐 작성한 거 없이 그냥 요 점으로 시작하는 이 파일만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노션으로 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번까지 모두 완료가 됐고 이제 마지막 스텝 3의 마지막 확인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1, 2분 후에 이제 요 브라우저에다가 요 경로를 그대로 입력했을 때 우리가 앞서 저장한 요 public key.pem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면 성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브라우저 하나 열으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GitHub ID 있죠? 이 부분에다가 우리 여기 지금 보이는 GitHub ID, 저 같은 경우 블룸 -AI KR을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저처럼 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텝 3까지 모두 완료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 스텝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4를 위해서 다시 노션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작성해 놓은 탭들, 열어놓은 탭들을 좀 다 한번 닫아주겠습니다.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스텝 3는 좀 닫아주고 이제 스텝 4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 앱을 만들려고 생성하고 등록하러 가보겠습니다. 스텝 4 이 토글 버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4단계에 거쳐서 스텝 4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 앱 생성부터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테슬라 디벨로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존에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계정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모바일 어플에서 들어갈 때 썼던 그 계정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요 클릭해서 단계별로 넘어가서 로그인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로그인을 할 때 이 테슬라 디벨로퍼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MFA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OTP를 또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OTP 발급받는 과정 다 여기 작성되어 있으니 톡을 열어서 발급받아 주시고 발급받은 그 OTP를 로그인할 때 재입력을 하면 드디어 로그인 모두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맞춰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셨다면 먼저 저 같은 경우 이미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와 고객 세부 정보 그리고 API 및 범위 설정만 있습니다. 즉 만약에 지금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계약 동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에서 여러분들이 법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개인 전용을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를 저랑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에 맞춰서 블룸 AI라고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설명은 노션에 이렇게 작성해 놓은 대로 카 모니터링 앱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사용 목적도 마찬가지로 그냥 카 모니터링 베타라고 해서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해서 두 번째 이 고객 세부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OAuth라는 걸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인증 코드 및 사물통신이라는 걸 그대로 설정한 다음에 이 허용되는 출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이 GitHub ID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허용되는 출처 URL 요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허용되는 출처 URL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ID, GitHub ID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블룸 AI KR 그대로 입력하면 URL이 등록되는 거죠. 이 URL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 GitHub에다가 하나의 요 블룸 AI KR.github.io라는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요 테슬라한테 요 URL 허용해 주세요라고 등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등록하셨다면 두 번째 이 허용되는 리디렉션 URI라는 거에다가 노션에 있는 요 HTTP의 로컬호스트 3000 콜백이라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셔서 이렇게 두 개 잘 입력하셨는지 확인하고 특히 요 아이디가 우리 요 GitHub에 있는 아이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테슬라 에이전트 앱에 어디까지 권한을 줄 건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프로필 정보, 차량 위치도 알고 싶고 차량한테 실제로 명령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충전 관련해서도 정보를 보고 싶으니까 요 5개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블룸 AI라는 것 하나랑 지금 방금 만든 블룸 AI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옛날에 만들고 이제 그만 만들겠다 하고서 취소시킨 요 세 번째 프로젝트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과 마찬가지로 유출이 됐거나 이제 개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땡땡땡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보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태가 이렇게 보관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그만하겠다 혹은 유출이 됐다라고 하실 때 조치를 취하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노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션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지금 API 키 범위 설정했고, 제가 지금 깜빡 놓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최초로 하신 분들은 한도 5,000원 정도로 설정하신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면 저와 같이 완료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앱 등록까지 완료가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토큰 발급을 하러 가겠습니다. 탭 열어주시고 다시 이제 VS 코드를 열어서 os.py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화면을 반으로 분할해 주시고, 왼쪽에는 VS 코드, 오른쪽에는 노션 이렇게 화면을 틀어 주신 다음에 왼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create_keys.py 이 파일을 만들었듯이 똑같이 파일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new file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auth.py 라는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os.py 탭 열어가지고 코드 복사하고 요 os.py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쭉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드 os.py라는 코드를 실행시키기에는 fast API나 유비콘, 리퀘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경고문이 출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붙여넣기까지 끝났다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수정한 다음에 요 패키지 설치하고 os.py 코드를 실행해 줄 겁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아까 전에 우리 요 테슬라 애플리케이션에서 요 세부 내역 확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고객 아이디와 고객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아이디를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그리고 고객 비밀번호를 클라이언트 시크릿에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디 그대로 복사 클릭하셔서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 고객 비밀번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Ctrl S 눌러서 이 os.py 저장해 주신 다음에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까지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이 파일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PIP로 시작하는 요 코드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요 터미널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상태에서 엔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요 python os.py라는 명령어로 복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엔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증 서버 시작이라고 지금 화면이 되어 있고 HTTP 로컬호스트에 3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노션 페이지에 요 버튼 있죠. HTTP에 127에 00에 1에 3000 요거를 그대로 클릭 한번 해보시면 요런 페이지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테슬라 로그인 앤 토큰 발급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화면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에서 요 세 개를 다 셀렉트 선택해 주시고 Allow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증 성공이라고 뜨면서 왼쪽에 갑자기 tokens.json이라는 파일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회원가입하고 자, 토큰을 잘 발급받으셨다면 이 tokens.json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Select All에 Allow 클릭해서 토큰 생성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건데 os.py라는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데 이 서버를 꺼주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C 이렇게 누르면 컨트롤 C 누르면은 터미널에 이 서버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fast API라는 하나의 서버를 지금 띄워놓은 거였는데 요거를 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 스텝 4의 두 번째까지 끝났고, 다음으로 토큰 매니저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큰 매니저는 이 토큰, 여러분들 왼쪽에 발급받은 이 토큰이 8시간마다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로그인 시간이 다 만료됐습니다. 세션 만료됐으니까 다시 로그인 하세요. 이런 안내 받은 적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이 토큰이 8시간마다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토큰 매니저라는 걸 작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톡을 열어주시고 토큰 매니저 .py라는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있는 요 아이콘 클릭해서 토큰 언더바 매니저 .py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토큰 언더바 매니저 .py 요거 톡을 열어서 코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요 탭 다시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수정한 다음에 요 토큰 언더바 매니저 파일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고객 아이디 복사해 가지고 이 부분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리고 고객 비밀번호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변경사항 일어났으니까 이 토큰 매니저 .py 그대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파이썬 토큰 언더바 매니저 .py 그대로 그 명령어 복사해서 이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 클릭하면 이제 사용 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면서 OK가 출력됐다. 그러면은 4-3단계까지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4-4 마지막 단계 앱 등록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앱 등록 과정 클릭해 보시면 이번에는 register 언더바 partner.py 똑같이 파일 만들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 똑같이 왼쪽에 있는 요 VS 코드에서 새로운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 register 언더바 partner.py 그대로 파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요 코드 마찬가지로 톡을 열어서 복사하고 여기에다가 왼쪽 VS 코드에다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 쭉 위로 올라갔을 때 똑같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테슬라 페이지에 가서 또다시 아이디 복사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노션에 들어가서 탭 닫아주고 수정까지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 도메인까지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GitHub 아이디 또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블룸 AI KR 이라는 다시 GitHub으로 돌아갔을 때 요 아이디를 그대로 요 마이 도메인의 요 부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변경사항 일어났고 다시 노션으로 갔을 때 파이썬 레지스터 언더바 partner.py를 명령어로 입력해서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 요 변경사항 제대로 저장됐는지 다시 한번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처럼 에러가 떴던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좀 복사 붙여넣기가 제대로 안 됐네요. 아이디를 그대로 시크릿에다가 입력해서 지금 이렇게 발급 실패가 됐는데 이럴 때 다시 비밀번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파일 저장하고 다시 이 터미널 명령어에 요 파이썬 레지스터 언더바 partner.py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도메인이 등록됐습니다 라고 화면이 출력되면 완료가 됩니다. 다시 요 노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스텝 4까지 다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노션 돌아와서 지금 스텝 4까지 됐으니까 요 토글을 좀 닫고 스텝 5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스텝 4 톡을 닫아주시고 이제 5-1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1 탭 마찬가지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걸 먼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즉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 지금 저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이 2대가 있어서 이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 상태나 실내 온도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상태 차량 잠금 상태나 타이어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5-2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채팅을 입력해서 에이전트가 차량을 컨트롤하는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5-1단계 앱을 실행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우측에다가 또 화면 분할해서 오른쪽에는 노션, 왼쪽에는 VS 코드 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앱을 만들기 위한 파이썬 코드가 필요해서 왼쪽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파일 이름은 대시보드 언더바 앱.py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이 됐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 코드 탭 열어서 그대로 복사하고 그 대시보드 언더바 앱.py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위로 쭉 올라가 보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썬 대시보드 언더바 앱.py라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번엔 로컬호스트에 8888이라는 서버가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클릭해 보시면 차량이 깨어나기 위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계속 테슬라 3 차량은 깨었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키 토큰을 잘 발급받으셨다면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이 차량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 배터리 상태 그리고 온도 그리고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자, 화면 우측으로 다시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서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 서버는 밑으로 쭉 코드 좀 내려보시면 5초마다 이 테슬라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요청이 가는 겁니다. API 요청이 가고 차량에서 그 상태를 계속 리스폰스로 반환을 해주면 그 반환된 결과를 여기 우리 사이트 대시보드에다가 화면을 계속 출력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대시보드 잘 되니까 다음 5-2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요거 서버를 그대로 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테슬라 사이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면을 먼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요 세 번째 탭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탭에 가면 지금 이 요청이 갔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에서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된 겁니다. 이 API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서드파트 회사들도 테슬라 관련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개발해서 아마 여러분들 테슬라 메이트 이런 여러 애플리케이션 보신 적 있을 건데 이런 것들 개발자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공식 문서 잠깐 그 공식 문서 가볼까요? 뒤로 가기 누르시고 요 API 문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API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가격과 리밋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한 달에 $10까지는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실습해 봤을 때는 한 2주 동안 한 5,000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10까지는 개발자 혹은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10까지는 그냥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고 요청의 비용은 거의 굉장히 저렴합니다. $0.01. 다만 좀 그 비용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 비용을 보면 테슬라 관련 이런 데이터를 요청하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테슬라를 좀 깨울 때 비용이 좀 비쌉니다. 즉, 이 테슬라 자동차가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가 이 테슬라 어플을 우리가 켜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그 대시보드를 켰을 때 테슬라를 깨우기 위해서 절전 모드에서 이제 테슬라를 깨우는데 그 깨우는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 만약에 요금 부분이나 요청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들어가 봤던 그 공식 문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 같은 거 영문이라고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이런 거 번역해봐. 가격 정책이 어떻게 돼? 그리고 내가 API로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은 AI가 굉장히 잘 답변을 해줍니다. 자, 다시 이제 노션으로 돌아가서 우리 5-1단계에서 이런 대시보드 만들어 봤고, 이 테슬라 개발자 페이지 들어가서 가격까지도 얼마가 청구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1 탭을 닫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5-2 실제로 우리가 챗봇으로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2 탭을 열어주신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가상의 키를 페어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링크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요 브라우저 탭에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GitHub 아이디를 아까 전에 우리가 발급받았던 블룸, 저 같은 경우는 블룸 AI KR 이라고 수정한 다음에 엔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든 앱, 이 앱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땐 서드 파티 앱입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앱을 위한 버추얼 키, 어떤 가상 키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화면을 좀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제 QR 코드를 스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어플이 있는 다운로드 받은 핸드폰 열어서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캔을 해주시면 이렇게 앞에 화면처럼 승인할 거냐 거부할 거냐 화면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성공이라고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하나 발급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볼 거는 제가 말씀드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SDK라는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SDK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키트라고 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을 만들 때 개발 도구를 테슬라에서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아무나 컨트롤하면 안 되니까 고우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키트를 만들었고 이 키트가 작동해서 하나의 서명을 한 다음에 요청을 보내도록 테슬라 개발자들이 코드를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SDK를 설치할 때 아쉽게도 윈도우 전용으로는 테슬라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개발자들은 이 탭을 클릭했을 때 이 윈도우 검색창에 CMD를 검색해서 WSL이라는 걸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WSL이라는 건 윈도우 환경에서 리눅스라는 OS를 실행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CMD를 켜서 WSL을 WSL 땡땡 인스톨이라는 명령어 입력해서 설치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분투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 sudo로 시작하는 명령어 입력해서 go라는 언어랑 git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 테슬라 공식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d 하고 물결표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요 두 개 명령어 마찬가지로 요 터미널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git 클론 해서 요 링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 SDK GitHub입니다. 레포지토리. 마찬가지로 이 저장소에 요 GitHub 개발자들이 개발해 놓은 건데 여기 쭉 내려가 보면 requirements, 요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중에 macOS랑 리눅스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WSL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 환경, 리눅스 환경에서 요거를 설치하고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 노션으로 돌아갔을 때 요 GitHub 저장소를 저장해서 요 GitHub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명령어 go install 요 명령어를 통해서 SDK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macOS 사용자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요 고 언어를 먼저 요 링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OS에 맞는 고 언어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코드를 입력해서 마찬가지로 레포지토리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분할한 다음에 요 GitHub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왼쪽 터미널에다가 그냥 입력해 주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입력해서 엔터 입력하시면 테슬라에서 개발한 요 저장소 vehicle command라는 레포지토리가 여기 저장되고 그 상태에서 SDK를 설치해 주기 위해 요 cd 명령어는
요 폴더로 이동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d vehicle command라고 하면 요 커맨드 vehicle로 이동하는데, 현재는 지금 이 테슬라 에이전트라는 폴더에 있는데 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는 순간 요 테슬라 에이전트 폴더 밑에 있는 vehicle command라는 요 폴더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go install 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제 요 폴더에 있는 SDK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봇 서비스, 이 UI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트림릿이라는 걸 쓸 겁니다. 이 스트림릿이 파이썬으로 굉장히 쉽게 챗봇 UI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에 우리 테슬라 언더바 에이전트라는 이 폴더에다가 이번엔 파일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New Folder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폴더 이름은 점 하나 찍고 스트림릿이라는 이름으로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폴더 안에 마찬가지로 New File 버튼 클릭해서 이번에는 config.toml 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릿이라는 폴더 안에 config.toml 이라는 파일 만들었고, 요 파일 만약에 내가 잘못 만들어서 여기에 만들어졌다, 요 스트림릿 폴더가 아니라 요 테슬라 언더바 에이전트라는 폴더에 만들어졌다, 요랬을 땐 요 파일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요 점 스트림릿이라는 폴더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트림릿이라는 폴더에다가 config.toml 파일 만들었으면 요 밑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Ctrl S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env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 .env 파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XAI 요 API 키나 아니면은 토큰 정보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한테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데이터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코드는 그냥 시스템상으로만 존재하고 필요할 때마다 요게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끔 XAI API 키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테슬라 에이전트라는 폴더에다가 마찬가지로 .env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거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XAI로 시작하는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스텝 1에서 발급받은 API 키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콜앱에서 쭉 위로 올라갔을 때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os.environment에다가 XAI API 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쭉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요 VS 코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쭉 수정해서 XAI API 키는 요거다라고 해서 등록하고 Ctrl S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분할해 주시고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최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채팅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app.py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우리 테슬라 언더바 에이전트에다가 마찬가지로 new file 버튼 클릭해서 app.py라는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 그대로 app.py 있습니다. 톡을 열어서 코드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Ctrl C 눌러서 저장하시고 이 오른쪽에 노션의 app.py 토글은 좀 다시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툴 패스라는 걸, 이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화면 확대해 보면 지금은 이 큰 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설치한 이 테슬라 공식 SDK를 설치한 그 위치를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다가 입력했을 때 어떤 경로를 뱉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 경로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와 같은 맥북 사용자는 지금 이 터미널 있죠. 이 터미널에 있는 이 경로에서 데스크탑이라고 있을 건데 그 데스크탑 앞에까지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일단 붙여넣기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슬래시 하나 넣은 다음에 go 하고 슬래시 한번 넣고 거기서 빈 다시 슬래시 한번 넣고 테슬라
대시 컨트롤 이라는 경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데스크탑 앞에까지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에서 슬래시 한 다음에 go 슬래시 bin 슬래시 테슬라 컨트롤 이라는 경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파일의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시킬 건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SDK가 다른 경로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요 노션 문서를 쭉 복사해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찾아라 라고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로가 좀 달라졌다 그랬을 때는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경로를 툴패스를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앱.py 수정이 끝났으면 이 앱.py를 실행시키기 위한 패키지들 마찬가지로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 복사하신 다음에 화면 또 분할하고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로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코드는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명령어 입력하시면 되고 저와 같은 맥북 사용자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테슬라 에이전트 폴더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이 vehicle 커맨드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테슬라 폴더 안에 vehicle 커맨드라는 요 하위 폴더에 있는 분들은 cd 점점이라는 명령어 입력해서 엔터 클릭하면 요 vehicle 커맨드 위에 있는 요 폴더 테슬라 에이전트 폴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폴더죠. 왜냐? 지금 우리가 요 앱.py를 실행시킬 건데 이 앱.py가 테슬라 언더바 에이전트라는 요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요 폴더로 다시 이동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요 python m streamlit run 앱.py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터미널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사이트가 이제 우리가 만든 최종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화면 좀 확대해 보면 테슬라 그룹 요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요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 한번 사용해 보죠.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안녕 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입력을 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테슬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그록 4.1 모델 기반 에이전트가 우리한테 답변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량 상태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상태 어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엔터 입력해 보면 이제 그 버튼을 클릭해서 버튼을 눌러서 차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본 내용처럼 그 우리의 차량 상태를 테슬라 자동차한테 버튼을 눌러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차로부터 온 응답을 기반으로 이 언어 모델 그록 4.1 모델이 우리한테 답변을 해준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충전이 필요하려나 정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대화 맥락에 따라서 지금 배터리가 21%밖에 안 남아서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충전 포트 한번 열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죠.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히 상태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컨트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차량 충전 포트 열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면 네, 충전 포트 열었어요 라고 하면서 케이블을 연결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차량에 지금 충전 포트가 열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전 포트가 지금 잘 열려 있고 다시 이번에는 충전 포트 닫아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충전 끝났으니까 포트 다시 닫아줘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요청이 아까 전에 우리가 설치한 SDK 기반으로 서명이 일어나서 테슬라 차량으로 요청이 가고 충전 포트를 닫은 다음에 다시 응답이 오면 온 응답을 기반으로 언어 모델이 충전 포트 잘 닫았어요, 잘 끝내셨네요 라고 하면서 다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테슬라 차한테 무슨 요청을 날릴 수 있냐 한번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쭉 열어주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네, 지금 제가 구현해 놓은 코드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문을 잠그거나 열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라이트를 깜빡이거나 공조기를 켜거나 끄거나, 즉 에어컨을 켜거나 끄거나, 혹은 온도 설정도 할 수 있고 프렁크나 트렁크 열고 닫고 충전 포트 열거나 닫거나, 그리고 센트리 모드 켜거나 끄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추가적으로 더 기능을 구현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노션으로 돌아가 봤을 때 노션에서 여기 참고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테슬라 문서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들어가서 빌링이랑 리미트 봤었죠. 이 상태에서 왼쪽에 엔드포인트라는 탭이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뭐 차징, 그러니까 충전 관련해서 명령 내릴 수 있는 거, 에너지, 뭐 파트너, 사용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사용자 계정 이런 정보 보실 수 있고, vehicle command라고 해서 차량의 어떤 트렁크를 액추에이트, 그러니까 열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차징 스케줄을 추가한다던가, 요 밑에 쭉 보면은 뭐 미디어,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듣는 노래나 어떤 영화 이런 것들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명령도 추가할 수 있고, 뭐 vehicle endpoint 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차량 상태 관련해 가지고 요청 보낼 수 있는 버튼들을 이렇게 쭉 작성해 놓은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 구현하실 필요 없이 요거 그대로 경로 복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제미나이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야, 지금 공식 문서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고 지금 기존에 작성해 놓은 코드는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 기반으로 너가 더 다른 기능 추가해봐 라고 요청을 하면 다른 기능도 AI가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코드입니다. 요 챗 XAI라는 걸로 인공지능 모델 그록 4.1 패스트 리즈닝이라는 모델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한테 누를 수 있는 버튼, 일종의 도구 툴 연결해 놨고, 시스템 프롬프트로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에이전트입니다. 필요시 테슬라 도구를 이용해서 차량을 제어하세요 라고 하면서 시스템 메시지, 개발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비스로 돌아갔을 때 처음에 우리가 대화 시작할 때 AI 에이전트, 요 인공지능 모델이 자기가 테슬라 차량을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메시지에 이미 너는 테슬라 관련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코드 돌아가서 프롬프트 요 부분을 더 수정하거나 더 디테일하게 인공지능한테 어떤 페르소나 역할을 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 테슬라 X 그록 요걸 수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 코드로 봤을 때 272줄부터 하는 요 부분 274번 줄인데 요 274번 줄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그냥 테슬라 에이전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S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전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게 테슬라 에이전트로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또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 이렇게 입력하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테슬라 차량 관련 도움을 드릴까요?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잘 따라오셨을까요? 다시 우리 노션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텝 1부터 해서 스텝 5까지 진행해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그만하겠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요 마무리 들어가서 삭제해야 되는 파일, 좀 민감한 정보가 있는 파일들 삭제,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했던 가상환경, 예를 들어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요 venv라는 걸 설치했었죠. 요런 파일들, 요런 폴더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윈도우로 지금 따라오신 분들은 WSL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요런 코드, 요 절차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소개해드렸듯 그록 API 키를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테슬라 앱도 삭제할 수 있는데 저만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여기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애플리케이션 보관하기 눌러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돼서 최종 이 애플리케이션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걸 잘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보안 잘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록이라는 인공지능 모델과 테슬라 API를 이용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AI 에이전트를 함께 구현해 봤습니다. 정말 긴 영상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 연휴간 혹은 이후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AI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 많은 프로젝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룸 AI의 제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